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미분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둘 다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기준은 x값이 증가할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다가 x가 증가할 때 그런데 나눠져요. 만약에 y가 같이 증가하면 우리가 xy 좌표평면상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x가 증가한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x를 오른쪽으로 계속 쳐다볼 때 y도 계속 증가한다는 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x가 증가하는데 y가 오히려 감소하면, 즉 그래프를 따라서 쭉쭉쭉 점을 따라가 보니까 아래로 자꾸 내려가더라.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감소라고 부릅니다. 요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낸 게 아래쪽 내용이에요. 잘 봐. fx가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는 임의의 아무런 점을 잡아봤대요. 누구를? x1이랑 x2를. 그래서 전제를 뭘로 했냐면 x2가 x1보다 크더래. 그럼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x2로 잡아봤는데 걔네들을 함수값들을 찾아보니까 와, 첫 번째 x2를 넣은 게 크더래. 즉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는요, 크다라고 했던 x2가 함수값을 넣어도 그대로 크더래, 이런 얘기야. 부동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아래쪽 그래프 잠깐 볼게요. x1보다 x2가 오른쪽에 있는데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그것도 더 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x가 자꾸 커지는데 그때 y값도 위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수식 표현은 이렇게 되더라.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이면 그거는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똑같이 잡는다라고 했어요. 똑같이 x2를 더 큰 값으로 잡아봤는데 f를 통해서 함수값을 찾아보니까 이번에는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 더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의미가 y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위에서 뭐라고? 이거를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지, 그지? 그래서 감소한다. 수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이미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거잖아, 그지?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이차 함수가 어느 값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어느 값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축의 방정식이야 라고 적을 수 있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x가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본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그 녀석들의 함수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x가 여기 있을 때 함수 값은 여기 있겠지? x가 여기 있을 때 함수 값은 여기 있을 거고, x가 여기 있을 때 함수 값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만히 보면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요, 점점 함수 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 오른쪽에서는 어때요?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서두에 얘기했듯이 증가감소와 함수의 증가감소와 도함수, 미분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결과만 한번 훑어봅시다.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미분 가능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미분 계수가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고, 도함수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fx,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죠, 그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조금 더 여기 메모를 할게요. 이 녀석, 얘는 도함수라는 게 우리 순간 변화율 적용할 때, 그 정의를 할 때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미분계수,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x를 잡으면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fx라는 어떤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어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봤어. 근데 양수면 걔는 거기서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결과만 보고 있어요. 반면에 아래쪽 가봐. 똑같은 전제 조건에 따라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공간이 옆에다가 이거 증명은 할 텐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왜 증가 감소가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위에 있었던 2차 함수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 점 몇 개 찍어볼게요. 오른쪽부터 축의 오른쪽에 있는 요 점에서 미분계수, 요거는 이제 도함수의 하나겠지, 그지? 미분계수 접선을 샥 그려보면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 점이라고 해볼까? 요 정도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건데 얘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니까 여기서 전부 미분계수들, 그거를 일반적 표현으로 f'x라고 할게요. 그것이 항상 0보다 큰 구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치?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야. 반면에 왼쪽은 뭐 이 점이든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이 돼요. 그래서 표현을 굳이 하자면 x가 커질 때 y값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감소하는 구간인데 이때 미분계수들의 부호를 보니까 음수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화를 시켜서 f'x가 음수인 구간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이야. 괜찮지? 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왜 증가하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왜 감소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내용이야. 아래쪽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해석을 그대로 같이 해볼게요. 봅시다. 다시 우리가 보여줄 거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fx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열린 구간에 속하는 임의 실수가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대요. 맞죠? 우리 아까 문제 풀었듯이 미분 가능하면 평균값 정리 성립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왼쪽은 x1, x2의 평균 변화율을 적어 놓은 거고요. f'c는 평균값 정리에 따라 x1과 x2 사이에 들어있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써 놓은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c라는 값이 x1, x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였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짜잔, 아까 전제하기를 f'x가 0보다 크다라고 1번 전제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어. 그러면 아까 평균값 정리를 쓴 데에서 한번 보면은 f'x가 0보다 항상 크니까 c를 넣어도 크겠죠. 0보다.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x1, x2를 잡을 때 x2를 더 큰 값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분모가 여기 x2가 더 크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뒤에서 x 빼기 x1이 0보다 크다가 그 얘기야. 얘가 0보다 크면 잘 보세요. 최종 부호가 양수여야 되거든. 분모는 양수야. 그러면 분자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괜찮니? 그래서 분자가 양수니까 fx2가 fx1보다 크다가 결론이에요. 맞죠? 그래서 결론이 여기 있어. 그럼 누가 큰 거야? x2를 넣은 게 더 큰 거야. 그 결론을 다시 쓰면 x2를 넣은 게 더 큰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증가 감소를 수식으로 정리를 할 때 큰 게 크더라가 증가였지, 그지? 그래서 fx는 증감수예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괜찮니?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이제 밑에 2번이 차이가 없는데 2번은 뭐만 바뀌어요? 여기가 음수라고 바뀌는 거지. 여기가 음수인데 분모가 양수면 분자가 음수여야 되지. 그리고 분자가 음수이려면 누가 커야 돼? x1을 넣은 게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 더 큰 x2를 넣었는데 작은 x1을 넣은 게 더 커졌어.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돌아올게요. 앞에 적어놓을 게 있어. 2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아래쪽 내용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하고 누가? 원래 함수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는요,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도함수를 맞닥뜨릴 때는 모양보다는 얘의 부호를 볼 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도함수는 부호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부호를 쳐다봐야 된다. 왜? 0보다 크면 원래 함수가 증가할 거고 0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는 감소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눈썰미 있는 분들은 호기심이 좀 들 겁니다. 뭐냐면 선생님,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등호가 들어가면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텐데 여기 봐봐. 요거부터 체크합시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역이라는 명제가 결국은 P이면 Q이다의 가정결론 구조에서 가정결론 위치를 바꾼 게 역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봐봐. 한번 써볼게요. 1번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이 가정 부분 증가한다가 결론 부분이었는데 바꿀게요. fx가 증가하면 지금 영명제를 쓰고 있는 거야. 1번의 영명제.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이게 참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항상 참은 아니래. 그래서 그 예시를 이 책에서도 들어주고 있거든요. 봐봐. fx가 증가하면은 보통 우리가 증가함수 그려보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요런 애 말고요. 3차 함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위에서 fx는 x 세제곱이라고 가져왔어요. 저 녀석을 한번 그려볼게.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여러분들도 오른쪽에 있지만 그려보세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0 넣으면 0값 원점 지났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요 녀석은 아까처럼 x1, x2, 더 큰 x2를 잡았을 때 어때요? x가 계속 커짐에 따라 y 값도 결국은 이 그래프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니? 계속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fx가 x 세제곱이라고 정의가 됐을 때 이 녀석은 증가함수가 맞아요. fx가 증가함수가 맞아. 모든 실수 구간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그럼 지금 역명제의 가정 부분을 참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가 그렇다면 항상 양수냐? 이거 도함수 구해보면 f'x는 3x 제곱이잖아. 문제가 생기죠. 어디서? 0에서 문제가 생겨. 0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양수가 맞는데 어머나 x값이 0이면 도함수의 부호가 0이거든. 이거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없지. 이렇게 돼서 증가하는 함수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영명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참이 되려면 여기에 등호만 붙으면 되겠지. 이해되니? 등호만 붙어있는 명제라고 하면 얘는 참인 명제가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명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한다는 맞는데 그것의 영명제인 fx가 증가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 이거는 거짓이 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x 세제곱짜리 요 3차 함수를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을 때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맞는 명제가 됩니다. 오케이? 요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구분해 놓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다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였어요. 그래서 부호를 쳐다보세요 입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fx가 3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증가 감소를 한번 결정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도함수를 구해봤습니다. 얘 그냥 참고할게요. f'x 도함수 구해봤더니 뚜루루룩 해서 3배의 1차식 인수분해 형태로 나왔습니다. 2차 함수가 됐네, 그지? 3차 함수 미분하니까 2차 함수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 전에 요거 그냥 봅시다. 일단 그려볼 건데 앞으로는요 선생님이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얘랑 연결지어서 원래 함수도 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거나 뭐 쪽지 시험을 볼 때 수행평가를 볼 때 증감표를 활용하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아래쪽에 x를 변화시키면서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이 표를 우리는 증감표라고 얘기를 해요. 증감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문제들을 풀 때는 매번 이 표를 그리는 거는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표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도함수는 결국은 부호를 결정하는 데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하는 거는 0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함수값이 0이 될 때를 먼저 찾아봤어요. 그러면 얼마야? 마3, 마1 요거 두 개겠지, 그치? 그래서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마3, 마2를 세팅을 해놓으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뭐 어떤 값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걔네들을 다 점점점으로 표시했고요. 마3과 0 사이를 점점점으로 표시하고 마1 오른쪽 큰 쪽을 점점점으로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도함수는 마3, 마1에서 0, 0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은 함수값이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함수값이 양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도 그래프가 위쪽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양수인 걸 볼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사이는 x축 밑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함수값이 음수인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감표에 도함수는요 나중에 이제 뭐 그 특정한 값을 넣어서 구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표시를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는 이때 어떻게 된다고? 아까처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한다로 지금 화살표를 보면요 증가한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우리 증가한다는 의미가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는 의미로 x가 오른쪽으로 하면 y도 위로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도함수는 0이니까 우리가 fx 원래 함수를 그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려면 함수 값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을 원래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 값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사이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한다는 표현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 표현했고 마이너스보다 큰 쪽은 양수니까 증가한다고 표현했어요. 괜찮지? 자, 요 녀석을요 우리 요 그림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증감표를 매번 그릴 수는 없으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지금처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 0이 되는 x값은 마3, 마1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구간을 이렇게 내려서 그리세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우리가 애초에 시작하기를 fx는 3차 함수 다항함수라서 연속인 함수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쭉쭉쭉쭉 붙여서 그리면 돼요. 그렇다면 마3 왼쪽에서는 증가해야 되니까 일단은 직선 형태로 그려볼게요. 나중에는 살을 붙일 건데 올라가게 증가, 그 다음에 마3에서 마1 사이는 감소하게. 자, 연속함수니까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증가하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fx의 개형이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면요. 아까 함수값도 찾아놨으니까 마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y값 2고요. 마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면 사실 xy 좌표 평면상에 정확히 그려 넣을 수도 있어. 그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차 함수는요.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뾰족한 곳에서는 미분 불가잖아. 이미 배웠듯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진 않고 매끄럽게 그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다 보면 조금 더 이쁘게 그려야지 욕심이 생기면 살을 붙여서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살 붙이는 거는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하시면 되겠고,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괜찮지?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어떤 fx가 주어져 있을 때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fx의 증가 감소를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짠! 조금 전에 우리 참인 명제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fx가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fx는 감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영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거 한 번만 더 적어 볼게요. 복습이니까. 도함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 f는 증가, 도함수 부호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 이거는 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영명제인 f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도함수가 항상 양수냐? 아니요. 는 0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제곱짜리 함수. 마찬가지로 f가 감소하는 함수라고 해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작냐? 아니요. 마이너스 x 세제곱짜리를 보면 0에서 또 미분계수는 0이거든요. 그죠? 그러한 이제 반대되는 예시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아래쪽 박스 볼게요. fx가 미분 가능하고 첫 번째 증가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데 아까 x 세제곱짜리도 증가하는 함수였잖아. 그치? 그러려면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알겠지? 얘가 참이 되려면.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족하려면, 즉 세제곱짜리까지 포함시키려면 걔도 증가함수니까 는 0도 있어야 돼. 알겠죠?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것도 맞는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x 세제곱도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걔까지 포함시키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0이 될 때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는 0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요것만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이제 증감표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쌤이랑 예제 문제 쭉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11번.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가 지금 도함수 배웠지?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증가감소 결정했죠?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은 극대극소라는 정보들이 뒤에 나올 텐데 여기서 배운 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어떤 식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기 위함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를 밟고 가고 있는데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fx가 x세제곱 빼기 3x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증가 감소를 조사하세요. 이건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잘 모르겠다? 미분하시면 돼요. 이걸로 부호를 결정하고 증가 감소 결정할 거니까. 그래서 3x 제곱 빼기 3이고요. 3으로 묶어내면 합차 이렇게 되겠죠. 쌤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하고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나고 1 플러스 1. 중요한 건 얘가 도함수라는 걸 꼭 표현을 해 두셔야 돼요. 안 헷갈리게. 그러고 나서 아까 뭐라고? 도함수는 부호다. 그러면 그래프가 x축 위로 그려져 있으면 플러스, x축 아래로 그려져 있으면 마이너스, 요걸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는 0을
기준으로 이 구간을 쪼개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그래서 증가 감소인데 4를 그대로 붙여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원래 함수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은 증가 감소만 조사하라고 했는데 사실 함수 값도 찾아주면 조금 더 구체적인 함수 그래프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증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는 감소, 1보다 클 때는 증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내려갈게요. 12번 fx가 3차 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1. 쌤이 이거 이전에 이제 도함수 풀 때 뭐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이게 3차 함수니까 2번 꺾여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라고 했잖아, 그치? 이제 요거를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그려보면 아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라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대요. 괜찮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조건은 아까 뭐였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있어야 돼, 그치? 왜? x 세제곱이 미분해서 0 넣으면 0이니까 그거까지 포함시켜야 되거든. 따라서 모든 집합, 모든 실수 집합에서 증가하려고 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모든 x에 대해서 0 이상을 만족해야 하는구나 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 볼게요. 도함수는 3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벌써 2차 함수인 거 알 수 있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도함수를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얘가 뭘 만족해야 된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대. 그 말은 x축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무리 많이 허용해도 x축이랑 만나는 것까지, 접하는 것까지만 허용한대. 맞지? 그래서 그거 x축을 위치를 잡아보면 아예 이렇게 x축이 붕 떠있거나 그럼 모듈이 0보다 크죠? 또는 접하거나 이렇게 되더래. 이게 뭡니까? 판별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는 0을 만족하는, 즉 x축과 만나는 x좌표를 찾아볼 건데 접할 때는 중근, 만나지 않을 때는 허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으로 가더라. 그래서 그 x 1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2a면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간결하겠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접한다 는 0, 허근이다 0보다 작다, 0 이하다 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에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면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다. 중요한 거 다시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한다. 넘어갈게요. 자, 방금은 모든 실수 구간, 모든 x에 대해서 증가한다를 접근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나 fx는 3차 함수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구간에서만 감소하도록 하래요. 자, 감소한다라는 거는 메모를 해둡시다. 조금 전에도 봤듯이 도함수의 부호가 0 이하여야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어디서? 모든 실수 전체가 아니라 0, 3 사이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만 도함수 부호가 0 이하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도함수 구해 보도록 합시다. f 프라임 x는 미분 그대로 가보죠.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어느 정도의 모양은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이 주어져 있으면 모두 양수잖아. 그럼 얘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돼버리죠. 근데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해야 된대.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구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도함수니까 음수인 구간이 존재하려면 x축이 이렇게, 즉 f'x가 x축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존재해야 음수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는 거야. x축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여기다가 쌤이
닫힌 구간 0, 3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0, 3 이렇게 표현하면 0일 때와 3일 때 여기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어때? 정확히 음수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맞겠죠. 그치? 그런데 지금 빨간색 표현하는 것처럼 잡아볼게요. 여기를 0, 여기를 3 이렇게 잡았어. 그럼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함수가 플러스 부호를 가지지. 그럼 여기는 무슨 구간이 돼? 증가하는 구간이 돼버려. 위에서 문제는 원하는 게 0에서 3에서는 감소하는 구간이길 원하거든요. 맞지?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에서 3이라는 구간이 음수로 내려가는 구간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경계로 가볼게요. 여기가 0, 여기가 3. 어때요? 감소하는 구간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는 0을 만족시키는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어요. 는 0을 만족시키는 구간을 기준으로 도함수는 부호 표시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건 결국은 감소하는 구간 안에 뭐가 들어있기를 0, 3 구간이 들어있길 원해. 괜찮죠? 그래서 문제로 되돌아가 보면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0, 3 구간이 파란색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기 구간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위에 도함수에서 0을 넣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음수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도 음수가 나오는 경우나 조금 더 벌려서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나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벌려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0과 3 각각까지도 갈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최대치야. 따라서 결론은 도함수에다가요 경계값인 0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거나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감소하는 구간으로 잡아줄 수 있어. 동시에 3 오른쪽 경계 끝을 넣어도 얘가 0과 같거나 0보다 작아야 감소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플러스 구간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마무리하면 돼요. 그럼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0 집어넣으면 A고요. A는 0 이하 요거 하나 찾았고 3 집어넣으면 27 빼기 18 그럼 9 더하기 A가 되겠죠? 요게 0 이하를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9 이하 여기까지.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되어야 하니까 더 엄격한 조건인 마이너스 9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앞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증가 감소한다 이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판별식으로 다 때려잡으면 안 돼. 전체에서 볼 때는 판별식 오케이. 이것도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서 해설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좋겠고